지금의 미국은 세계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거치면서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과연 미국은 어떤 전략으로 전 세계를 장악할 수 있었고 지금의 미국을 만든 중요한 통화체제는 무엇이었을까요? 1차 세계대전 직후 유럽 상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살기 위해 앞뒤 안 가리고 모든 걸 쏟아부었던 전쟁이라고 요약할 수 있습니다. 당시 세계 최고의 국가였던 영국의 군사비 지출은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인 1913년 국내 총생산의 4% 정도였지만 1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에는 국내 총생산의 38%까지 군사비 지출에 사용해버리죠. 독일 역시 1917년 국내 총생산의 53%까지 군사비에 지출했으니 유럽에서 전쟁하는 모든 국가들은 피땀 흘려 국민들이 번 돈으로 무기 사고 기름 사고 하는데 올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유럽 국가들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무기를 살 곳이 필요했겠죠. 이 엄청난 군사 지출을 그대로 쪽쪽 빨아버린 국가가 있었으니 바로 대서양 건너 떠오르는 샛별 미국이었습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뉴욕을 중심으로 급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큰 항구를 가지고 있었던 뉴욕은 대서양과 인접한 지리적 이점 덕분에 유럽과 왕성한 교역을 하고 있었죠. 다양한 상품들이 뉴욕을 통해 유입되고 빠져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상품 거래에 필요한 금융업 또한 발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성장세를 거듭하던 미국은 1910년 기어코 미국 주식시장 시가총액이 영국을 넘어서면서 당시 세계 패권 국가인 영국에 비견될 만한 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죠. 다시 돌아가서 유럽 국가들은 초토화된 유럽에서 무기를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산업혁명이 채 스쳐가지도 않은 아시아에서 무기를 살 수도 없으니 무기를 구매할 선택지는 단 하나, 바로 미국이었습니다. 유럽 국가들은 미국 무기를 사기 위해 미국 달러가 필요했고 각 나라들의 중앙은행은 미국 중앙은행에게 금을 주고 달러를 바꿔왔습니다. 바꿔온 달러로 미국의 무기를 왕창 사들였고 사들인 무기로 서로 깨부수고 피 흘리기에 바빴죠. 1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국가들이 해외에서 빚진 채권 중에서 미국의 비중이 무려 58%에 달했다고 하니 얼마나 미국의 의존도가 심했는지 그리고 미국이 얼마나 꿀을 빨았는지 알 수 있는 수치입니다. 대서양 건너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1차 세계대전 덕분에 낭낭하게 무기 팔아먹고 금 쓸어 담는 데 바빴던 미국에게 또다시 돈 냄새 나는 소식이 벌어지는데 1차 세계대전 이후 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위아래로 후두려 맞으면서 패배감과 가난에 찌들어 있던 독일에서 독일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피를 토하며 연설하던 20살짜리 상병 나부랭이가 있었으니 그 이름은 바로 아돌프 히틀러. 나치당을 세우고 독일의 총통 자리에 오른 그는 해전국으로 당연히 지켜야 할 베르사유 조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고 1939년 다시 유럽을 쓸어버리는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킵니다. 1차 세계대전에서 고립주의, 다시 말해 우리는 참전하지 않고 무기나 팔아먹으면서 금이나 쌓아놓겠다는 심보로 임하던 미국은 이번에도 돈 냄새를 맡고 무기를 엄청나게 팔아대는데 그 결과 미국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난 후 전 세계 모든 금과 통화를 3분의 1을 가지고 있었을 만큼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재현하고 있었습니다. 주제도 모르고 미국한테 선빵 날렸던 일본이 핵폭탄 2방 맞고 항복하면서 엄청난 사상자를 만들었던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직전 지구본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동아시아에서는 일본이 미국과 한판하느라 정신이 없었고 유럽은 서로 물고 뜯고 부시느라 성한 곳이 없었죠. 금으로 유지되던 통화체계는 무기 산다고 미국한테 있는 금 없는 금 다 내줬고 공장이라도 돌려서 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공장 돌릴 젊은 사람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오로지 미국만이 전세계 금의 60% 이상을 독식하고 있었고 금에 연동되던 달러의 인기는 점점 상승하고 있었던 말 그대로 미국 리즈 시절이었습니다. 1944년 미국은 자기들 나라로 전세계 주름 좀 잡는다는 44개 국가들을 불러 모읍니다. 여기서 미국은 전세계 금이 다 우리 미국한테 있으니까 너네 나라 돈은 앞으로 금으로 바꿀 필요 없어. 우리 미국 달러만 금으로 바꿀 거니까 너네는 돈 필요하면 우리 달러랑 환전해 라며 금에 얽혀있던 전세계 통화체계를 미국만 얽히도록 결정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협의를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이제 영국에서 파운드화를 발행하려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금을 기준으로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과 연동된 환율을 기준으로 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미국 달러는 35달러당 금 1온스로 교환할 수 있도록 고정해 놓았죠. 여기서 금 1온스란 1트로이 온스, 약 31.1g입니다. 현재 금 1온스 가격이 2028달러 정도니까 80년 동안 금 가격은 58배 정도 상승했다고 볼 수 있겠네요.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이제 미국은 명실상부 영국을 제치고 전세계 패권 국가로 거듭나게 됩니다. 전쟁으로 황폐해진 유럽과 일본은 외부 침략에 너무나도 취약해져 있었고 공산주의 국가 소련이 빈집털이할까 싶어 바로 유럽에는 마셜 플랜을, 일본에는 다찌 플랜을 통해 미국은 막대한 원조를 하게 되죠. 세계의 큰 축인 유럽과 일본이 미국의 원조를 받을 수밖에
수밖에 없게 되자 더욱이 미국의 영향력은 커져만 갔습니다. 미국 국민들의 소비재 제한을 두었던 전쟁이 끝나면서 사람들의 소비 지출은 급증했고 돌아온 군인들을 위한 주택담보대출도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미국의 주택시장이 호황을 거듭합니다. 미국의 도움을 받는 유럽과 일본에서 국가 재건을 위해 미국 상품을 엄청나게 구매하기 시작했고 이 덕분에 미국의 수출은 급증하게 되죠. 자연스럽게 세계의 자본들은 뉴욕으로 집중하게 되었고 그 결과 뉴욕은 더 많은 투자 자본을 유치하고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를 굳건히 하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바야흐로 1950년대부터 1960년대 미국이 전 세계를 휘어잡는 미국 전성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지만 15년 넘게 리즈 시절을 경신하던 미국에게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그림자가 들이오게 되는데 그 이름은 바로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정리.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한 독일은 가난과 좌절에 찌들어 있었는데 국뽕 제대로 찬 20살 상병 히틀러가 10년 만에 국가 최고 자리에 오르고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어쩔 수 없이 이미 충분히 피폐함에도 쳐들어오는 독일을 막기 위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대서양 건너 떠오르는 샛별인 미국에게 무기를 살 수밖에 없었고 무기를 사기 위해 미국에게 금을 주고 달러로 환전한 유럽 국가들 덕분에 미국은 전 세계 60%가 넘는 금을 보유할 수 있었다. 전쟁이 어느 정도 막을 내리자 미국은 전 세계를 불러 모아 오직 미국의 달러만이 금과 연동할 수 있으며 너네 나라들은 우리 달러랑 바꿔 라고 하는 브레튼 우즈 체제를 1944년에 설립하게 된다. 브레튼 우즈 체제를 통해 명실상부 전 세계 최고의 패권 국가로 거듭나게 된 미국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엄청난 경제 성장을 거듭하며 호황기를 누리게 되는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가 있듯이 전성기를 구가하던 미국에게 인플레이션이라는 그림자가 들이오게 된다. 이렇게 오늘 영상을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지금의 금융 시스템을 만들었던 미국의 대인플레이션 시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두익경제였습니다.